자, 오늘 제 11장 볼 차례죠? 교재. 여러분들 교재에서 이제 3장이 되겠네. 자, 교재 18페이지 보세요. 오늘 다룰 거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주제인데, 연습장 꺼내놓고 오늘은 계산도 좀 해가면서 처리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아마 교과상에서 좀 다루어지지 않는 그런 수학적 내용들을 좀 많이 다룰 테니까. 예. 오늘은 두 가지 주제로 이제 사이클로이드 곡선과 그 다음에 속도 관련 미분법에 관해서 미적분 관련 속도 관련 미적분법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제 다룰 테니까, 사실 속도, 가속도 관련되어진 미적분 문제는 논술 문제에서 그렇게 자주 출제되진 않아. 후반부는 교과상에서도 아마 여러분들이 그 뭐 심각하게 이렇게 뭐 다루어서 계산을 하는 경우도 별로 없긴 할 거야. 물리하고 물체의 운동하고 이제 연관된 부분이라, 다만 이제 몇몇 학교들, 특히 이제 공대 중심으로 좀 커온 학교들 있잖아. 이런 학교들에서 동국대라든지 뭐 이런 학교들을 보게 되면은 간혹 가다가 이제 그 수리과학의 통합적 영역, 숭실대, 동국대, 여러분들 뭐 해당 상황 어쩌면 숙명여대 뭐 이런 학교들을 보게 되면 간혹 가다 이제 수학과학의 통합 문제들이 다뤄지는 경우들이 있어. 예전에 인하대에서는 좀 많이 나왔는데 지금 별로 안 나오고. 그래서 한 번쯤은 이제 꼭 다루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 오늘 이제 수업에서 그 속도 가속도 관련된 미적분 영역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두 개의 문제는, 문제 1과 문제 2는 사이클로이드 곡선에 관한 이제 분석법이야. 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과제물로 정육각형이 X축상에서 정육각형이 움직일 때 정육각형의 한 점의 위치에 관한 문제를 조금 다뤘을 거야, 과제물로. 이제 거기에 연장선에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 자, 사이클로이드 곡선을 다루는 문제들은 이제 상당히 다양한데, 논술 문제에서 특별한 주제로 출제되기 때문에 이것도 따로 다루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제 3장에서 다루는 거는, 교과의 어떤 일반적인 이론이라든지, 앞에서 우리 다뤘던 것처럼, 뭐, 일반적인 이론이 이런 것보다는 확실하게 이제 응용적 측면이 굉장히 강한 특정 소재를 중심으로 출제되는 문제 종류 두 가지를 이렇게 다루려고 하는 거야. 알았지? 자, 2015학년도 서울 과기대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18페이지에. 보자고 그랬는데, 없어지면 어떡하라고. 우리 아들이 수업 가서 열심히 하라고 레이저 포인터까지 빌려줬습니다. 태권도에서 앉아 있는데 그냥 관장님이 주고 가셨대. 뭐가 이상해? 걔는 그 태권도장 이상하더라. 초등학교 3학년인데 뭐 운동 열심히 하는 애들은 안 주고 그냥 옆에 조용히 잘 가만히 앉아 있는 애들은 막 상 주고 그런데. 끊을까봐 그런 거 아니야? 그거 몰라. 우울해 보였나? 자, 제시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사이클로이드 곡선에 관한 문제고, 문제 구성도 좀 특이해. 보면은 이제 논술 문제에서 흔하지 않은 이제 괄호 채우기 유형의 문제거든. 간혹 이제 출제가 되긴 하는데, 많지 않은 그런 유형의 또 형태이기도 하니까 이런 형태의 문제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시문 매개 변수로 나타낸 곡선의 길이, 아까 전에 누가 매개 함수에 대한 적분이 조금 어려운다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매개 변수 다루는 법도 조금 이제 생각하게 될 거야. 알겠지? 두 번째 문제, 적분 문제에서 한번 좀 잘 해둬. 자, 도함수 ftgt의 도함수 ftgt가 모두 알파, 베타에서 연속이고 매개 변수 t로 나타낸 곡선, 이제 t의 매개 변수 함수지. x좌표를 ft, 그 다음에 y좌표를 gt. 나중에 그 속도 가속도에서도 위치를 갖다가 시간에 따른 위치들을 표현할 때
2차원 평면상에서 움직이게 되면 XY 좌표축의 움직임을 시간에 관한 함수로 표현하게 되거든. 이것들이 종류들이 이제 다 매개변수 함수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야, 이거 배터리가 없구나. 씨. 뭐야? 우리 아들 실망하겠는데 이거. 가서 얘기해줬다. 이런 쓰레기 가지고 오지 말라고 다음부터. 건전지 팔아요? 파는데 이거 하려고 건전지를 사야 되나? 응? 3개나 들어가던데 뜯어보니까. 자, 그래서 매개변수 함수로 이제 보통 표현돼. 이 곡선의 문제들은 이 매개변수로 표현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곡선의 표현은 어떤 이제 직선상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그 곡선의 위치를 어떤 상대적인 좌표로 나타낸다든지 이럴 때 이런 매개변수 표현을 많이 쓰거든. 특히 2차 곡선이 문제가 어려워지면은 매개변수 함수 이제 많이 쓰이니까 잘 한번 받으시고. 자, 길이 적분에 관해서 우리 전에도 다룬 적이 있죠. 그치? 우리가 전에 다뤘던 길이 적분식하고 좀 형태가 다른 부분이 있나? 제시문에 주어진 요소가? 자, 길이 L은 어떤 함수의 XY에 의한 이런 함수의 알파에서 베타까지의 적분인데, 길이 적분인데, F'T의 제곱에 G'T의 제곱에 DT로 되어 있지. 우리 전에 봤던 건 이제 DX로 되어 있는 적분에 대해서 봤잖아. 그치? 네. 그래서 1 플러스 F'X의 제곱에 루트에 DX로 되어 있는 식을 봤었을 거야. 응? 그걸로 이제 요거 T로 매개변수 했었을 때 매개변수 T에 대한 적분으로 표현으로 이렇게 바꿔놓은 거야. 응? 그래서 원래라기보다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많이 표현되어지는데 X의 함수로서, 그치? X의 함수로서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지거나 간혹 드물게 그 루트 dx의 제곱 플러스 dy의 제곱 이렇게도 이제 표현되기도 해요. 여기에는 이제 무엇을 바깥으로 끄집어내느냐에 따라 가지고 식이 좀 바뀌겠지. 이 범위들이, 그치? 여기서 dx를 바깥으로 끄집어내게 되면은 지금 이와 같은 식이 되는 거고, dy를 루트 바깥으로 꺼내게 되면 그치, y에 대한 미분이지, 그치? dy분의 dx의 제곱에 플러스 1의 dy 적분. 그리고 범위는 y 범위로 바뀌어야 돼, 그때는. 응? 그리고 이제 그 각각 함수를 갖다 x를 ft, y를 gt로 이렇게 했었을 때, 그때 이제 쓰여지는 요 관계식에서 변형된 게 지금 요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t를 이제 그 밖으로 끄집어낸 거지, 그치? 그래서 얘는 알파 베타에서 인테그럴 dt분의 dft 제곱 플러스 dt분의 dgt의 제곱. 여기서 이제 dt의 제곱을 바깥으로 끄집어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응? 네. 맞나? 그거 아니지. 여기 아니지. dft의 제곱 플러스 dgt의 제곱. 여기서 이제 dt를 끄집어낸 거지. dt를 끄집어내면 각각의 dt, dt 이렇게 해가지고, 알겠지? 그래서 저와 같은 형식으로 프라임으로 이제 변하게, 미분으로 변하게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표현법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게 볼 건 없고, 길이 적분의 관계식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는 눈여겨서 한번 봐두시고, 이런 적분들, 특히 이제 매개변수 적분에 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중에 2번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해서 보도록 하세요. 자, 제시문 나에서는 삼각함수의 반각공식 주어졌어. 여러분들 뭐 공식 다 외우고 있죠? 그치? 알고 있는 공식 준 이유는 뭐다? 그쵸, 이거 사용하라고. 문제 풀다가 그 매개변수 적분, 특히 곡선에 대한 매개변수 적분 하다 보면은 이 삼각함수 적분이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 굉장히 많아.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이 배각공식이라든지 반각공식. 예전에 뭐 심지어 3배수 공식까지 쓴 적이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교과상에 3배수 공식이 빠졌으니까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어떤 식변형이라든지 치환적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자주 쓰입니다. 왜? 뭐 질문사항 있어? 저거 지금 교육과정이 있어요. 교육 과정이 없어도 지금처럼 제시문에다가 바로 주고서 여러분들 공식에다 적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고, 특히 그 삼각함수 접근하다 보면은 이런 식변형들 갖다 거의 피할 수가 없어. 문제 풀다 보면은. 알겠지? 그래서 막 익숙하지 않다고 한다면 꼭 한번 봐도. 이 식들이 유도되어지는 과정은 다들 알고 있나요? 예. 이건 뭐 살짝 살짝 변형해가지고 넘겨서 살짝 변형해서 보게 되면 이백각공식에서 백각공식에서 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인 곱하기 사인 해가지고 식변형 갖다 생각해 보면은 코사인 곱하기 코사인 그렇게 해서 아니면은 뭐 두 식의 이제 합을 통해 가지고 관계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좀 생각해 봐도 좋고, 이 두 식의 그냥 단순 합을 하더라도 바로 두 식이 성립하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뭐 성립의 타당성을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여기를 갖다 이제 EX 대신에 여기를 X로 놓고 코사인 X 대신에 이백각 공식을 써주게 되면 코사인 EX와 여기에 코사인 EX식을 갖다 여기다 넣어서 식변형을 해주게 되면은 이 각각의 식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걸 추적해 볼 수 있을 거야. 알겠죠? 네. 혹시라도 익숙하지 않으면 저거 한번 유도를 해봐. 유도해보면 확실하게 외울 수 있으니까. 자, 제시문 다 정적분의 치환적분법과 부분적분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돼 있지? 적분하는 과정에 치환적분과 부분적분 필요하면 해라. 이 뜻으로 준 거야. 자, 특히 이제 최근의 문제에서 적분 문제에서 계산 문제로는 이 적분법에서 치환적분과 부분적분을 이용한 계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면서 있어요. 부분적분이 특히 많이 적용되는 경우들이 어떤 경우냐면 자연대소 함수, exponential x, 2의 x제곱 함수가 들어있거나 2의 x제곱 함수가 들어있거나 삼각함수. lnx도 이제 간혹 나오긴 나오는데 논술에서는 그거보다는 이제 삼각함수 적분에다가 이런 부분적분이 적용되는 경우들이 많아. 왜냐면 삼각함수는 한 번, 두 번 미분하면 자신의 형태로 돌아오는 경우들, 사인이나 코사인이 그렇지, 그치? 응? 두 번 미분하면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잖아. 그러니까 부분적분을 몇 번 취하면은 부분적분을 두 번 정도 이렇게 보면은 원래 함수와 유사한 사인이나 코사인을 가지는 인테그럴로 다시 변환이 되게 돼. 계속 순환이 되거든. 그런 특징을 이용해서 이제 수열 파트, 매번 미분하는 단계들을 미분이나 혹은 적분하는 부분적분하는 하나의 단계를 갖다가 수열화 시켜가지고 an, an-1, an-2와 같이 쭉 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부분적분을 한 번 할 때마다 그걸 수열화 시켜가지고 부분적분 적분 부분을 수열화 시켜가지고 수열 문제하고 통합해서 내는 성향을 가질 수가 있거든. 이 부분적분 문제들이 상당히 이제 자주 논술 문제에서 적분과 수열 파트, 극한, 뭐 이런 계산 능력, 여기서 보이는 적분의 계산 능력, 이런 것까지 보는 문제로 잘 등장하니까 계산 문제 연습하다가 부분적분의 특별한 적분법이 적분이나 변형들이 나오게 되면은 그에 대해서는 충실히 한 번씩 봐주세요. 자, 18페이지에 있는 논제 1은 뭐 간단해. 사실은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문제야. 알겠지? 문제 풀이 과정들이 이미 문제 속에 쭉 나열이 되어 있고 거기에 네모 채우기로 되어 있지. 그치? 그 네모 속에 들어갈 적당한 말들을 그 과정을 쭉 추적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채워넣으시면 되는데, 단순히 채워넣지 말고 어떻게 사이클로이드 곡선이라고 부르는 곡선에 대해서 위치를 갖다가 표현하는지 그 수학적 방법의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알아두는 게 중요해.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굴러갈 때 원 위에 한 점이 그리는 자치의 방정식을 이제 사이클로이드라고 한다. 여기서 보이는 거는 완전한 정규의 이제 사이클로이드 곡선이고, 여기 이제 변형된 뭐 에피사이클로이드 곡선이라든지 좀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된 사이클로이드 곡선들이 너무 많아요. 다음은 원점 O에서 출발한 점 P가 그리는 사이클로이드의 방정식을 원이 회전하는 각 세타, 0에서 2분의 파이 사이에서 세타를 매개 변수로 하여 나타내는 과정이다. 자, 아래 그림을 참조하여 네모 안에 들어갈 소식 또는 값을 구하시오. 자, 바로 문제의 포인트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중심이 A이고, 여러분들 그 교재에 있는 그 문제에 따라서 그냥 가는 거야. 자, 중심이 A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이 X축 위를 세타만큼 굴러가면 이와 같은 이제 그림이 된다. 최초에는 어디에 있었다는 거야?
최초에는 점 P가 요 아래쪽에 있어서 이렇게 있었다는 얘기지? 그치? 이 원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굴러감으로 해서 이 점 P가 위로 살짝 떠오르면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지. 원이 굴러감에 따라서. 그 과정 중에 이제 한 부분을 커트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에 이에 대해서 뭐 조금 얘기한 적은 있을 거야. 이 사이클로이드 곡선에 대해서. 기억나? 사이클로이드 곡선을 추적하는 기본적인 수학적 아이디어는 어떻게 가져간다 그랬어? 크게 뭐라고? 굴렁쇠? 그거는 이제 어디선가 사이클로이드 곡선에 대한 이제 아이디어, 사이클로이드가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설명을 들은 거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 굴렁쇠 위에 어떤 한 점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이제 표현하고 싶은 건데, 세타를 보면 세타가 지금 어디로 돼 있어? 중심에서, 그치, 굴러가는 면에 수선의 발을 내리고, 그 수선이 점 P와 연결된, 중심과 점 P를 연결한 선분 사이에 요 각을 세타라고 한 거야. 요 세타가 그러면 결국 뭘 나타내는 거야? 굴렁쇠가 굴러가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지, 얼만큼 굴러갔는지. 그치? 그래서 요 세타가 변하게 되면은 요 P의 위치도 같이 변하게 되니까, 그치? 얘하고 얘는 종속적인 관계에 있지. 점 P의 위치가 변하면은 그거에서 세타도 결정이 되는 거고, 세타 위에서 점 P가 결정되는 거고. 그러니까 점 P의 위치를 완전히 뭘로 표현할 수 있어? 세타에 관한 식으로 다 표현할 수 있게 돼. 이런 함수적 표현법을 뭐라 그래? 이걸 매개변수 표현이라고 하는 거야. 네. 알겠지? 매개변수 표현은 사실 아무거나 매개변수가 되는 건 아니에요. 매개변수를 표현할 때는 그 매개변수만 가지고 그 움직임을 완전히 표현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서로 종속적이어야 된단 말이야. 네. 위치가 세타에 종속되듯이. 물론 사실 이 점 P의 위치는 잘 들어도 이 점 P의 위치는 요 세타에 의해서만 변하는 게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도 변할 수 있어. 그렇지, 반지름 아래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거든. 근데 이 문제에서는 보통 이런 원이 움직인다든지 이럴 때는 반지름이 변하는 경우보다는 반지름이 고정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지름 변수는 고정되어서 상수화되어 사라지고 세타 변수 하나에 의해서 이존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P의 위치 x, y를 갖다가 세타로 다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이걸 추적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고정된 점. 여하튼 어떤 문제의 조건에서 제한된 요소를 하나라도 가지고 있는 점들이 있으면 제한된, 자유롭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딱 어떤 특정 상수값을 가지고 있는 점들을 우리가 매개로 해서 우리 알고 싶은 점의 위치를 추적하게 되면 훨씬 수학적으로 간단해져. 여기 봐봐. 사이클로이드 곡선의 추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원점으로부터 높이가 일정한 중심까지의 OA 벡터야. 알겠죠? OA 벡터는 중심은 위치가 변하더라도 X축상의 위치는 변해도 Y축상의 위치는 변해, 안 변해? 원의 반지름과 똑같게 안 변하고 있지. 그치?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점을 상대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훨씬 수리적 표현이라는 추적이 간단해지게 돼요. 그리고 점 A로부터 또 AP의 벡터를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때? 여기를 원점으로 해서 P를 생각하자 이거지. 그치? 그럼 이 P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고 거리가 얼마인 점으로 고정돼 버리게 돼? 그치? 거리가 반지름 2로 고정된 점에 되게 돼. 그러니까 고정된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는 벡터끼리 연결해서 이 공간에서 x, y가 마치 조금 이제 복잡하게 변화하는 이런 상황들을 좀 간단하게 이렇게 나타낼 수 있도록 합성을 하는 거야. 결국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야? 여기 있는 OP 벡터지? 그치? 그래서 여기 있는 OP 벡터를 어떻게 추적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냐면 결국은 OA 벡터 플러스 AP 벡터 이렇게 두 벡터의 합성을 통해서 추적하는 거야. 사이클로이드 곡선은 기본으로 이 벡터적인 합성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만 잘 기억해도 웬만한 문제들은 다 풀려. 알겠지? 네. 자, 이걸 풀어가는 이제 전체적인 어떤 수학적 아이디어에 관한 얘기고요. 그대로 이제 문제 진행하면서 이제 해결을 마무리 봅시다. X축이를 세타만큼 굴러가면 원점 O에서 출발한 점 P의 위치는 그림과 같다. 자, 점 P의 좌표를 우리 x, y라고 할 때
자, x는 점 P의 위치를 우리 x, y라 할 때 이제 x, y 방정식만 얻어내면은 곡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지. 그치? 자, 이때 x의 크기라고 하는, x의 위치라고 하는 거는 결국 선분 OB의 길이와 같지? 그림에서. 선분 OB의 길이와 같고, 선분 OB의 길이는 OC의 길이에서 BC의 길이를 빼주면 되지. 그치? 왜 굳이 이걸로 바꿔놓냐면, 우리 목적이 지금 뭘 활용해서 지금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세타를 가지고 표현하려고 그러니까, 이 세타하고 직접 관련된 어떤 성분이라든지 길이 등을 갖다가 고려해서 식을 표현하려고 하니까, 요 OB라고 하는 요 X 크기를 갖다 요 세타의 식으로 변환하기 위해서 일부러 요걸 찾아준 거야. 알겠지? 자, 여기서 OC와 BC를 세타를 이용해서 나타내 보면 원이 X축 위를 굴러가게 되면 선분 OC의 길이는 여기서 OC의 길이는 뭐하고 동일하게 돼요? 이 원주상에서는 PC의 호의 길이와 요 동일하게 되지. 그치? 그리고 PC의 호의 길이는 원의 중심각과 호의 길이의 상호관계에 의해서 그치 반지름 여기 반지름 뭐 2라고 그랬으니까 반지름의 세타 곱해서 여기가 2세타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네모 박스에 들어갈 내용이지. 2세타이고 자 삼각형 AP 이번에는 이제 BC의 길이를 알아내겠지. BC의 길이 마찬가지로 세타에 의해서 이 사인 세타의 값을 가지게 되죠. 그대로. 그치? 그래서 이 사인 세타의 크기에 대해서 그대로 이제 BC가 되어서 결국 우리가 원하는 X의 크기는 이 세타에서 OC의 크기에서 BC의 크기 이 사인 세타를 갖다 우리 뺀 값. 그치?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일반화 시키면은 원의 반지름을 A라고 한다면 A 세타 마이너스 A 사인 세타가 요게 사이클로이드 곡선의 일반식이야. 원의 반지름이 A라고 할 때. 응? 자, 이제 Y를 구했고, Y축 좌표를 구했는데, 마찬가지 방식으로 똑같이 생각하면 돼. Y축의 좌표는 A의 좌표. A의 높이에서 뭘 빼주면 돼? AD를 빼주면 되지. AC에서 AD를 빼주면. 그치? 네네. 그 AC의 길이는 반지름. 그대로 2가 될 테고, AD는 2 코사인 세타가 될 테니까, 2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에서, 그치? 그대로 우리가 원하는 Y 좌표를 계산할 수 있게 돼. 이제 매개 변수 표현 끝이지. 그치? 그래서 x 이퀄 2 세타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y 이퀄 2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이제 표현되면 되는 거야. 알겠지? 네. 아까 전에 제가 이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풀 수 있다고 했어? OP 벡터를 OA 벡터 플러스 AP 벡터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 그랬지? 자, 요걸로도 한번 해보자. OA 벡터는 성분이 어떻게 돼요? 어차피 여기는 A의 X 위치는 뭐야? 여기서 호의 길이하고 똑같으니까. 그치? 이건 2세타. X좌표는 2세타가 될 테고. Y좌표는 그대로 2가 되겠지. 그치? 반지름. 자, AP 벡터는 얘를 원점으로 왔을 때 얘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겠어? X축 방면으로 왼쪽으로 가 있죠. 마이너스 방향으로.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2 사인 세타가 될 테고. 그 다음에 Y좌표는 그것도 마이너스 아래쪽으로 가 있지.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2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 이거 합성해보면 저것과 똑같은 관계식이 나오게 돼. 그치? 백스 합성법으로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근데 보다 일반적인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러니까 문제가 그냥 2차원 평면에서 그 선분의 길이라든지 원주 각과 중심각과 호의 길이 관계를 단순히 이용하는 문제에서는 이와 같은 식으로 접근하게 되고 나중에 기백 쪽의 문제로 바꾸면 이와 같은 접근법을 여러분들한테 요구하게 될 거야. 사이클로이드 곡선을 분석할 때. 알았지? 네. 벡터 이용한 게 에피사이클로이드예요? 아니, 사이클로이드 곡선이야. 에피사이클로이드 곡선이라는 건 뭐 얘기하는 거냐면 원 위에 원이 굴러갈 때요. 원 위에 원이 굴러가거나 원 안쪽으로 원이 굴러가거나 이런 곡선들을 얘기해. 이게 직선상에서 굴러가는 게 아니라 원 위에서 얘가 움직이게 되면 처음에 요점 P는 얘가 굴러감에 따라서 원주에 따라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지. 원 위를 이런 꽃 모양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요 곡선은 이제 에피사이클로이드 곡선이라고 해요. 안쪽에서 움직일 때도 마찬가지. 안쪽에서 움직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굴러가겠지? 그치? 이것도 거의 같은 방식으로 이것도 표현해 볼 수 있어. 조금 더 응용해서. 근데 뭐 최근에 뭐 이런 정도까지 응용해서 다뤄지는 문제는 거의 본 적이 없으니까 서울대 문제를 제외하고는 에피사이클로이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서울대 문제에서 서울대 심층 면접 문제에서 다뤄진 적은 있어요. 논술 문제에서 직접 다룬 적은 거의 없어요. 혹시 문 열어도 서울 가야지. 예. 뭐 심지어는 이런 문제도 있었어. 종로 모의논술 문제에서 사각형 안에서 원이 굴러갈 때 사각형 안에서 최초에 이쪽 한쪽 구석에 양쪽 벽에 맞닿아서 점 P가 이렇게 최초에 존재할 때 얘가 이런 식으로 굴러가다가 마지막에 이 끝에 가서 딱 하고 닿는 순간 어떻게 되게 돼? 그 다음에 굴러갈 때는 여기에서 그치 굴러가는 점이 중심이 여기가 되게 되지? 그래서 이 곡선이 갑자기 팍 하고 오른쪽 벽을 타고 곡선이 새로 만들어지게 돼. 즉 불연속적인 그런 변화를 가지는 불연속적이라기보다 미분 불가능한 점을 가지는 곡선이 만들어지게 돼. 함수상으로. 응? 뭐 이런 이제 사이클로이드 곡선에 관한 문제도 있기도 했어. 그리고 이제 중앙대 문제에서는 이런 사이클로이드의 변형 문제로 어떤 곡선을 다루겠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거는 어떤 똑같은 사이클로이드 곡선 조건인데 반지름 A인 원이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데 점 P에 대해서 OP의 연장선 최초의 P에 대해서 OP의 연장선 위에 거리가 2A가 되어지는 점을 하나 이렇게 잡는 거야. 최초의 P의 위치에서 막대기를 하나 이렇게 달았다고 생각해도 좋아. 바퀴에 막대기 하나 이렇게 달아가지고 거리를 반지름의 2배로 늘려서 그 끝점에 얘가 굴러가는 동안에 점 P의 위치를 추적하는 게 아니라 요 끝점 P'의 위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동글동글하게 가는 건 뭐 기본적으로 곡선이니까 그치? 가는 건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얘는 봐봐 이 사이클로이드 곡선은 이 사이클로이드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한 번 어차피 얘는 주기함수잖아 그쵸? 그치? 딱 보면 주기함수니까 한 주기 동안을 쪼개보면 얘는 곡선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오른쪽으로 얘가 오른쪽으로 출발할 때 점 P는 바로 올라가잖아요. 그치? 오른쪽 위로 바로 올라가는데 얘가 굴러갈 때 여기 2P에 해당하는 요점 있잖아. P'에 해당하는 점은 왼쪽으로 약간 움직이게 돼요. 상대적으로. 얘는 오른쪽으로 하는데 얘는 상대적으로 왼쪽으로 빠져나가게 된단 말이야. 거리의 각의 크기 차이 때문에 그래. 그래서 최초에 요 아래쪽에서 이렇게 출발했다 그러면 얘가 반대쪽으로 이렇게 살짝 움직였다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런 식의 곡선, 아래쪽에서 이런 식의 곡선을 그리면서 가게 됩니다. 그래. 유인. 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알겠지? 뭐 보다 동글동글하든 뭐하든. 그치? 또 어떤 문제도 될 수 있겠어? 이 사이클로이드 곡선 원주 위의 점이 아니라 원의 내부의 점에 고정된 원의 내부의 점의 움직임을 추적한다든지. 근데 그런 것도 추적하는 것도 똑같아. 알겠죠? 수학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자체는. 자, 문제 자체는 이제 흔하지 않은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논술 문제에서 흔하지 않은 괄호 채우기 형태야. 빈칸 채우기 형태. 보통 이런 문제는 그대로 따라가면서 해주면 되는데 그런 문제들도 뭐 생각보다 어렵게 이제 나오는 경우도 블랭크를 채우고 그 블랭크 안에 식이나 값이 내용이 왜 그렇게 되는지를 따로 설명하도록 요구하는 그런 이제 문제도 있고요. 예, 예전에 서강대가 이런 문제를 좀 이제 즐겨 출제했어. 빈칸은 아니지만. 자, 사이클로이드 곡선의 매개변수 방정식의 접근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잘 요구해가지고 정리해 두시면은 비슷한 문제는 거의 뭐 한 8, 9% 이상 풀릴 거야. 지금 접근한 방식만 가지고도. 자, 논제 2. 자, 논제 1에서는 편의상 세타를 0에서 2분의 파이 사이까지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까지 최고점에 도달하기 전까지로 제한했는데 세타가 2분의 파이 이상일 때에도 같은 방법으로 구하면 대칭성 이용하면 바로 그림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 수 있을 거야. 자, 논제 1에서 구한 방정식과 같다. 자, 특히 세타가 0과 2파이 사이일 때 자, 사이클로이드 곡선 하나가 생기고 이후에는 같은 모양이 반복된다. 주기적이다.
사이클로이드 곡선 하나의 길이를 구하시오. 제시문에 준 것처럼 이제 길이 적분과 치환 적분, 부분 적분, 삼각함수의 반각 공식 등을 이용하여서 이 적분 계산을 하라 이거야. 알겠지? 네. 오늘 왜 이렇게 다 넋이 나가 있냐? 뭐? 다 피곤해가지고. 3.5명이 거의 죽어가고 있는데. 그건 뭐 하루 이틀 있는 일이 아니잖아. 지금 몇 달째 그러고 있잖아. 이제 슬슬 4월 뭐 중간고사 돼가고 하니까 이제 학교 생활도 바빠지고 체력이 딸리지. 체력이 딸리는 거야? 그냥 단순히 졸리는 거야? 어? 그래 멍해 있으면은 뭐 그렇게 멍해 있으면은 뭐 얘기해봐야 귀 안 들어오잖아. 응? 지금 이거 적분 계산 한번 해볼래? 열정이다 한번 풀어볼래? 식을 한번 만들어 보고 일단 아까 전에 앞에서 주어진 식에서 x의 위치는 x의 매개변수 세타에 의한 표현은 뭐였어? 2a의 마이너스 2 사인 세타였고 그 다음에 y의 위치는 뭐였지? a 마이너스 2 세타 a가 아니라 2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였지? 예. 그치? 요 식의 치환 적분 제로부터 세타 제로부터 2까지의 길이 적분 그대로 일단 식에 넣으면 되지. 제시문에 있는 공식 사용해서 지금 한번 계산해봐. 좀 졸린 것 같으니까. 어이 지윤씨 응? 뭐 그렇게 오늘따라 더 오늘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은데 상태가? 그 2번 한번 풀어봐. 다음 페이지. 일단 XY의 매개변수식은 이렇게 나왔고 요거 이제 길이 적분 통해 가지고 사이클로이드 곡선 길이 하나를 이제 계산하는 거. 요거 이제 곡선 길이 구하는 문제도 나왔고 이 사이클로이드 곡선의 면적을 구하는 문제들도 적분 문제로 나왔어. 응? 자, 세타의 영역은 제로부터 2파이까지. 뭐 영역이 제로부터 2파이까지는 하지만은 적당하게 대칭성을 이용해서 제로부터 2분의 파이까지 해서 2배를 취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먼저 적분식, 최초의 적분식은 어떻게 나왔어요? 인테그랄 제로부터 2파이까지 루트 내부에 뭐? 2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의 제곱 플러스 그치? 2 사인 세타의 제곱에 d 세타 이렇게 되겠지? 이제 이거 적분 푸는 거야. 물론 답안에서는 이제 x'이나 y'을 먼저 써줘야겠지. 그치? d 세타분의 dx나 d 세타분의 dy를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이걸 제시해야 돼. 그래서 답안에서는 계산 연습 문제니까
일단은 요 아래에서 2-2 코사인 세타의 제곱부터 뭐 해줘야겠어? 이거 전개해줘야겠지? 예. 가능한 한 식을 여러분들 이제 세타에 관한 치환적분을 할 때는 가능한 한 어떻게 해준다? 식 내부를 갖다가 적분식 내부를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어서 적분한다고 생각하게 돼. 삼각함수 적분은. 특히 제곱식이라든지 세제곱식 같은 것들은 그대로 적분이 돼야 안 돼? 그대로 적분이 안 된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치환적분을 적용하기 전에 먼저 식 내부부터 최대한 삼각함수의 몇 차식? 가능하면 1차식의 형태로. 알겠지? 가능하면 1차식의 형태로 바꿔놓고 접근하는 게 편하지. 근데 어차피 나중에 여기 제곱근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그 식정리만은 안 되고 나중에 제곱근이 있기 때문에 뭐까지도 고려해야 돼? 이런 경우에는 삼각함수 내부에 삼각함수 적분식인데 뭐 제곱근이 쓰여 있다. 지수 형태로 되어 있다. 이럴 때는 분수 지수 형태로 되어 있다. 이럴 때는 그치 나중에 치환할 생각까지 아예 마음 먹고 들어가는 거야. 여기 제시문에도 있지만. 이게 내부의 식 싹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전에 일단 다 적분 계산하기 전에 정리한 식 어떻게 돼? 인테그럴 0부터 2파이까지 루트 그러면 8 코사인 세타가 나오니까 8-8 코사인 세타야? 예. 조건 나왔으면 돼요. 나도 조건 나의 어떤 식 여기 8을 갖다 이제 루트 8 끄집어내고 그쵸? 루트 8 끄집어내놓고 0부터 2파이까지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d 세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를 2 사인 제곱 2분의 세타. 그치 여기다 이제 반각 공식의 우변을 갖다 이제 좌변해가지고 제곱식으로 바꿔주게 되면 그쵸? 그래서 얘를 갖다가 2 사인 2분의 세타의 제곱인가?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지. 예. 그래서 제곱에다가 제곱근 하나 더 넣어서 여기 16 사라지고 그래서 인테그럴 사인 2분의 세타의 d 세타로 바로 나오겠죠. 됐지? 간단하게 뭐 일단은 식변환을 통해서 뭐 치환적분이라고 하기도 좀 부끄러울 정도로 간단한 이제 삼각함수의 식변환을 통해서 정적분으로 가는 그런 이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d세타와 d세타분의 dx와 d세타분의 dy 각각 지금 같이 제시하시고 기본적으로 이제 길이적분식 제시해야겠지, 그렇지? 여기 두 배를 취한 거는 여기 안에 이제 이 빠져나와서 밖으로 끄집어 내준 거야. 반지름 이 밖으로 끄집어내서. 뭐 안에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반각 공식 적용해서 어떠한 반각 공식을 적용했는지에 관한 설명들은 식 변형 전에 붙여줘야 돼, 알았지? 네. 식 옆에라든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적분 결과 계산해서 정리해주면 끝나게 되는 문제. 자, 문제 그다지 어렵지는 않지만은 아주 기본형 정도의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이 뭐 과기대 정도에서 나오는 문제에서의 한 뭐 중급 정도 난이도를 가지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네. 자, 아시아가 무슨 줄임말이었죠? 예? 아시아 주류대학교. 뭐야? 주립 주립 주립은 진짜 아시아요? 그래? 나도 모르겠는데 그거는. 인천 나와야 돼요. 이 사람들은 인천 나와야 돼요. 인천 하와이 대학교. 진짜요? 진짜예요. 오. 아시아 뭐 아시아 그 입시하고는 전혀 관련 없어서 그런 것까지 내가 알고 있지는 못하다. 현대도 줄임말. 그 아주라는 말이 그 아주라는 말이 아시아 자체를 5대양 6대주 할 때 5대양 6대주 할 때 그 주자 있잖아. 그걸 따온 거거든. 그래서 아시아 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부르기도 하거든. 오세아니아주, 아시아주, 유럽주, 아메리카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아주라고 이렇게 부르긴 해. 아시아 지역. 갈 거야? 우주대학 생기면? 네. 자, 잠 쉬었다가 20분에 계속해서 진행할 테니까 좀 졸리신 분들은 잠 좀 깨고 좀 쉬었다가 잠 좀 깨고 우리 계속해서 진행합시다.